기필코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오늘 또 미리 사전에 이렇게 촬영을 또 한편 합니다.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.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몸이 축축 처지고 일하기가 너무 싫으네요. 그래서 또 한편 이렇게 미리 촬영해 놔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기존 여러분들에게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 와이즈 머신 대비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조금 또 미안하기도 한데 그렇잖아요. 뭐 약간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강지쳐 버리고 새 살림 차린 것처럼 이걸 또 이제 와서 이렇게 좀 폄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갖고 좀 조심스러운데, 그래서 제가 나아진 부분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. 뭐 이게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한번 들어보세요. 막 옆에 비교해 놔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것도 내가 너무 많이 팔아봤고 이거 믿고 구입하시고 저 믿고 이거 구입하신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게요. 가장 큰 제 어떤 그게 뭐였냐면요, 제 기필코 텐션 헤드를 만들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정말로 자동차 전문가 제작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사람이 운전까지도 잘한다고 쳤을 때, 물론 제가 스팅을 잘한다고 쳤을 때, 봤을 때 좀 잘한다고 해볼게요, 스스로. 여러분들도 좀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,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이제 막 입문해가지고 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랑 달라요.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또는 더 고가의 머신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런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장거리 갈 때 내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, 와, 출력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. 지금 이제 요즘 나온 팰리세이드 타고 이렇게 납품을 다니는데 거기 짐을 제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래요, 출력이. 맞아요, 충분해요. 근데 남아 돌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좀 또 욕 얻을까봐 싶은데 그냥 좀 들어봐 주세요. 욕하지 말고. 한 140, 50 달리다가 요거를 치우라고 싶어. 그러면 팍 풀악셀 하면 이게 스물스물 나가. 그러니까 더 이걸 좀 디귿자로 좀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로, 그러면 내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아. 그 마음 하세요. 차가 출력이 좀 떨어지면 사람 운전자가 되게 고돼요, 마음이. 이 엑셀을 더 밟아도 조금 적당히 밟고 좀 덜 밟아도 차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, 이게 차가 잘 안 나가거나 출력이 좀 떨어지면 마음이 고돼요. 내 옛날에 처음에 새 차를 샀는 게 티볼리, 이제 그때 그 현금가로, 그것도 그때 이제 형들 돈 다 갖고 나서 처음 샀는 게 1980만 원, 아직도 기억해요. 1980만 원, 2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, 티볼리 살 때. 와, 그러니까 막 내 폐차 되는 거 20년 넘는 거만 끌고 다니다 그거 딱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야, 이게 차지. 그 이전 건 차도 아니었구나. 근데 그것도 나중에 고속도로 가보니까 장거리 의정부 이런 데 이렇게 납품 갔다 오고 이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. 막 350km씩 갔다 오면 700km잖아요.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그 죽을 것 같은 것 중에 뭐 승차감도 있겠지만 차가 좀 힘있게 안 나간다는, 뭐 100한 30부터 그 이상 뭐 그렇게 달릴 일이 뭐 있니, 정속주행 해야지, 이렇게 나오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좀 그랬었어요. 그런 것처럼 이 스트링 머신도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요, 소위 말하는 고가의 머신들은 출력 자체가 달라요. 뭐 땡기는 거 텐션만 정확하게 땡겨주면 안 돼. 물론 너무 정확한 말인데, 그 텐션만 땡겨주면 말인데, 잘 봐봐요. 이제 그러면 우리가 10kg짜리가 중학생도 10kg 들 수 있고 내 같은 사람도 10kg 들 수 있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 10kg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10kg 드는 느낌이 달라요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여러분들은 이런 와이즈 머신만 하더라도 어차피 70파운드씩 막 당기고 이런 데서 지장이 없으니까 사용하는데 결과는 똑같아요. 근데 그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작업자가 조금 야,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지,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게 배드민턴이라도 그렇더라고요, 나는요. 그래서 이게 좀 출력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싶었었어요. 내가 이걸 다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, 그러니까 당길 때 그 어떤 모터나 어떤 기계들이 이렇게 고텐션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좀 더 수월한 느낌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죠, 그런 거. 그랬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갖고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, 얘는 12V에서 15V 사이 정도로 사용합니다. 뭐 아답터는 15V 정도를 넣어준
한다고 하더라도 기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가 구동하는 거는 12V짜리 모터인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더 셌으면 좋겠었어요.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24V 모터가 들어가요. 그리고 모터 크기도 2배 이상 3배 가까이 큽니다. 이해되시죠? 엔진 cc로 따지면 뭐 만약에 이게 YG 모터가 1000cc짜리라면 그거는 한 2800cc, 3000cc 넘어가요. 그렇게 보시면 비유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. 그러면 연비 안 좋잖아. 물론 뭐 그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을 텐데 뭐 12V짜리 쓰나 이제 지금 기필코 텐션 애들은 24V를 구동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파워로 볼트가 세다는 건 힘이 많이 좋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토크하고 마력이 좋다는 거예요. 출발하면 따라오지도 못한다 이런 개념.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볼테지를 되게 높게 쓰면 물론 더 높게 쓰면 좋겠지만 그 1000만원짜리 넘어가는 그런 머신도 대부분 다 24V를 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쓰면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0만원씩 하는 그런 머신의 어떤 그 텐션헤드 부분, 그 텐션헤드 부분이 1000만원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전체가 1000만원이고 턴테이블의 그런 아주 경감도 포함돼서 1000만원이니까. 그러니까 텐션헤드 부분에서는 이거만큼의 어떤 출력과 힘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. 그냥 YG 머신을 따라 만든 게 아니라 YG 머신하고 급 자체가 다른 출력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도록. 그런다고 얘가 막 100파운드씩 당기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당길 때 이거는 뭐 한 60파운드씩 당기다가 줄이 끊어진다 생각하면 딱 끊어진다면 얘는 그냥 빡 끊어지도록. 그러니까 그 설정한 텐션까지 당기는데 크게 어떤 고된 느낌이 없고 차가 오르막 칠 때 억지로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도록 당길 때 그냥 이게 뭐 몇 파운드를 설정하든 당기는 소음 자체가 다르지 않도록 저는 그런 걸 바랬었어요. 되게 좀 미친개이 같은 미친놈 같은 그런 태도죠.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, 저한테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이런 거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죠. 트라이온 그 스트링 머신, 고가의 스트링 머신을 쓰는 지인분도 또는 또 그 외에 다른 또 리닝 머신을 샀는, 제가 리닝 머신을 얼마나 많이 공급했습니까? 요즘에는 850만 원도 넘어가는 가격인데 그런 사용하는 사람, 내가 직접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다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약간 어떤 그런 운전자 입장이라면 출력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느낌이, 마음이 좀 덜 고되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, 저도.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크게 변화된 부분이에요. 힘을 쓰는 모터가 어제 또 보여드렸잖아요. 요 모터, 잠깐만요. 요 모터는 요 크기죠. 요 크기잖아요. 요 동그란 요게 모터거든요. 얼마 안 되잖아요, 크기가. 이거 요 12V짜리 구동하는 모터에 대비해갖고 이따만해요. 따로 제가 막 그거 분해갖고 보여드리고 하진 않을 거예요. 그 자체가 다 또는 어떻게 보면 비밀일 수도 있으니까 뭐. 그래서 모터가 이만하다. 남아돈다 힘이. 그 남아돈다 소리 뭔지 아세요? 그만큼 조용하다 소리예요. 자, cc 낮으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달려야지만 빨리 가는 거지만 조용하게 가도 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이제 이게 소음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. YG 머신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크레임이 한 달, 2달 쓰고 시작하면 소음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. 좀 이따가 그 뒤에 첨부할게요. 근데 그 소음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디젤차, 기술 안 좋은 디젤차들은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소음 엄청 심해지고 막 3년 지나고 나면 난리 나잖아요. 당연히 그래도 그게 부서지나? 계속 그 상태로 타는 거잖아. 똑같은 거예요. 이게 안에 종감속 기어 이 부분이 공명처럼 울려요. 이 부분이. 그게 뭐 잘못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점 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또 그리스를 더 충진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을 좀 낮춰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클리닝하고 오일링하고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데 또 받고 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. 지금 당장 너무 조용해진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이거 이내 또 시끄러워집니다.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 2,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클리닝을 보내오시는데 또 받고 나면 그렇게 또 새 것처럼 조용하다 하더라고요. 그래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사용할 때 소음이 이게 막 울려요. 막 시끄러워요. 그래갖고 이렇게 조용히 저녁 늦게 할 때 가족들 몰래 집사람 자고 있는데 하면 집사람은 짜증낸다고 이런 이야기도 꽤 들었거든요. 그래갖고 소음 쪽에 대단히 신경을 썼어요. 그래갖고 이제 기필코 텐션 애들은 소음 비교 자체가 안 돼요. 한 10배 이상 차이 안 나겠나 싶어요. 조용히 사용해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. 요거는 소음은
따로 뭐 비교할 수, 이렇게 막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, 그냥 이 와이즈 머신 출고할 때, 그 제가 소음 한번, 새 상품이잖아요. 그래서 사용하면 더 시끄러워지거든요. 그거 하나 뒤에 영상 첨부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?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용하면서,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사용하시고 있고, 코치님들이나 샵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와이즈 텐션헤드로 영업을 잘하고 계시는데, 출시하려면 더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하고,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이렇게,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.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. 파워, 이제, 거기 입력되고 사용되는 그 마력, 출력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소음이 다르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항상은 아니고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는 그 낫 기능 안 써요. 매듭 기능. 매듭 기능은 아시죠? 한 10파운드 정도 더 당겨주는 거잖아요. 마무리 지을 때. 테니스 쪽에서는 많이 쓰고, 배드민턴 쪽에서는 내가 볼 때 많이 안 쓰는데, 저는 둘 다 안 써요. 그 절대적인 이유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,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더 솔직하게 내려가면, 이게 이제 우리가 YG 텐션헤드가 낫 기능이 없어요. 없어갖고 2파운드 더 높이거나, 또는 프리 스트레치 기능을 이렇게 끄고 켜면서 그 낫 기능을 대신한다 좋다 이거야.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. 없는데 어떡해. 그럼 그래라도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. 그럼 나 그거 까먹어. 프리 스트레치 켜놓고 또는 2파운드 올려놔놓고 계속 다음 줄을 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써요. 그냥 거기 안 쓰므로 해갖고 손해보는 텐션 로스라든지 작업 퀄리티 대비해갖고 내가 그걸 착각해갖고 계속 더 실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가지고. 근데 요번에 이름 말을 길게 하네. 낫 기능 넣었어요. 여러분들 그렇게 뭐 쓰든 안 쓰든 좋든 안 좋든 없어가지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것이 낫 기능 없는 줄 알았으면 니한테 안 샀어! 막 이렇게 막 짜증내가지고 하도 북북 시길래 그런데 환불해 드릴게요 하니까 왜안 답이 없잖아 솔직히. 대한민국에서 믿고 살 수 있는 게 솔직히 해답지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. 낫 기능 넣었어요. KNOT 매듭 찍을 때 한 10% 더 주는 거 됐죠 여러분? 그럼 좀 낫겠죠?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불만 중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이제 유격이 심해요. 자, 이게 지금 새 상품 내용은 좀 덜한 정도예요.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까딱. 이거 진짜 또 크레임 많이 들어와요. 사장님 이거 뭐 고장 아닙니까? 이러면서. 이게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거든요. 나중에 사진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. 샤프트 축이 하나만 딱 들어가요. 양 끝에서 베어링이 이렇게 잡아주고. 그리고 그 샤프트 축을 회전시키면서 얘가 그리프가 이동하는 그런 형태인데, 이게 이제 판매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구조는 되게 낙후된 구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. 물론 이 로타리 방식으로 돌리는 거 그거는 아예 여기에 평가할 수준도 안 되는 하등급이에요. 그런 로터리 방식은 이렇게 줄을 감아 돌려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이거에 비해서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만들어 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당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이제 축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형태니까 이게 넘어가는 축을 한쪽에서만 플라스틱으로 잡아주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많이 끄덕끄덕 거려요.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끄덕끄덕 거리겠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이제 기필코 텐션 헤드는 파이프 축이 두 개예요. 위아래 하나씩. 양쪽으로 딱 잡아줘요. 위아래. 양쪽이 아니죠. 위아래로 잡아주죠. 정말 강력하게 판 자체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유동이라는 게 유격이라는 게 거짓말 좀 못하면 없습니다. 거의. 뭐 1, 2mm야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. 그래서 그리퍼 축이 상당히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. 이 흔들리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. 그렇게 부품 자체가 이제 훨씬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더 견고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축 자체도 버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샤프트 형태의 그런 당기는 기아 구조인데 여러분들 조금 뭐 스윙머신에 대해서 진짜 해박하거나 좀 안다고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체인벨트 형식은 영구 고정 구조다. 거의 뭐 고장날 일이 없다.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체인벨트 알죠? 오토바이 자전거처럼. 자전거보다는 더 이렇게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제작해 본 결과는 옛날 삼성 차들, 나 차를 좋아해갖고, 정비자격증만 3개 있고, 운전면허증 다 5종 대한민국에 바퀴 달린 거 다 몰 수 있거든요. 포크레인부터 시작해갖고, 지게차부터 시작해갖고, 나 다 있단 말이야. 괜히 뭐 트레일러 운전부터 시작해갖고. 그렇게 차를 계속 비유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. 옛날에 삼성 차들 처음에, 한 20년 전쯤에 처음에 거기 타이밍 벨트 그거를 체인 벨트 형식으로 영구 고정이라 갖고 끊어질 일도 없고 이거는 조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했는데 그런 느낌의 체인을 써요.
자전거 체인이나 오토바이 체인처럼 굵고 넓고 엉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촘촘한 체인을 써요. 그래갖고 그 체인 벨트 형식 넣었어요. 이 작은 그 기브별 텐션 헤드는 지금 아직 그 여러분들이 안 보여드리지만 요거는 그 샤프트 축 하나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. 나사처럼. 나사를 돌리면 너트가 이렇게 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.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 형태는 고장률이라든지 유격이라든지 부정확성,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만드는 거 더 잘 만들 수 없도록, 솔직히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10년 15년 우습게 팔아먹어도 상관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과감하게 넣었어요. 그 체인벨트 형식 들어가면 진짜 1000만원짜리 텐션 헤드나 스틱 머신에 비해서 뚫리지 않아요. 말은 뭐 영구 고정 사용의 어떤 그 정도 내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또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. 그런 말은 못하되 그렇게 막 1000만원짜리 머신에 들어가는 그런 체인벨트 형태를 구현해냈어요. 그래, 그거 넣어놨어요. 그래갖고 사용해보면 정말 조용하고 파워 자체가 달라요.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 이 소리겠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액정에 디스플레이에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치볼락 하니까 또 움직이는데요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는 거예요. 1000만원짜리 머신도 다 움직여요. 단지 그걸 액정에 고정시켜줘가지고 작업 때 심리적 안심을 그렇게 이제 확보해 주는 건데, 내가 아무만 이야기해도 되나, 이거 뭐, 내가 만들어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. 좀 나아지긴 했는데, 그래, 기분 어떻게 했겠어요? 이 1000만원짜리 머신하고 똑같이 딱 설정 텐션 딱 가면 그 텐션에 심리적 안정을 주도록 막 요동치도록 안 했어요. 프로그래밍 자체를. 근데 그거는 뭐 내가 하나? 내가 제작하면서 기판을 짜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정할 거잖아요. 거기서 그렇게 제가 요구해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. 여러분들, 뭐 이렇게 작업하면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계속 이 텐션이 움직이네. 이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전혀 없을 겁니다. 그러고,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. 이게 이제, 요 동영상하고 첨부할 거예요. 이제 와이즈 머신은 이 그리프 쪽이 좀 약합니다.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요 부분이 뭐 좋니 안 좋니, 내구성이 얼마나 좋니,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, 알루미늄이라 하고 약하고 뭐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면 안 되고요. 이게 이제 코팅을 했는데 코팅면이 벗겨져요, 내부에. 그래갖고 이게 과속방지턱처럼 벗겨진 안 벗겨진 면이 발생하면서 이 그리프가 줄이 밀린다든지 잘 안 움직이다든지. 자, 그리프가 이렇게 눌렀을 때 탁탁 잘 튀어나와야 돼요. 이게 스무스해야 돼요. 근데 이게 드그득 잘 나올라다가 걸리고, 지금도 걸리죠? 이 나오는 길이 자체가 달라지잖아. 이래 되면 안 된다. 이건 완전 새 상품인데. 그러니까 그래 됐을 때,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한 1년 쓰면 꼭 보내오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, 이제 그 부분이 1년 정도 쓰고 나면 많이 벗겨지거든요. 벗겨지고 안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그제서야 그 안 벗겨진 부분을 제가 가공해드려요. 그렇게 사용하면 또 한 3년, 4년 써도 이제 지장 없거든요. 그 전에 한 1년 정도까지는 몇 달 쓰다 보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좀 약했어요. 물론 클리닝 해드리고 나면 충분히 이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, 그래서 이걸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돈 막 16만원, 20여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바꾸는데 그 바꾸는 비용 대비 그렇다 해갖고 걔들이 확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높아지면 얘 텐션이 안 맞아요 또 여러분 이거 각도만 조금 바뀌어도 실 텐션하고 이 액정 텐션하고 달라져요.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바꾸고 막 자기는 말아 이거 그랬다고 막 가오 잡는데, 그러네 속으로 가만히 놔뒀어요. 바보 같은 것들. 그거 실텐션 보정이나 할 줄 알고 실텐션 보정이나 해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, 이 로드셀이라는 게 잡아가지고, 자 여러분, 우리가 요래 당기는 느낌이랑 위에서 이래 당기는 느낌이랑 밑에서 이래 당기는 느낌이랑 그 힘쓰는 게 같나요? 나는 똑같이 고통스러워도 당기는 실질적인 힘이 다르다니까. 똑같아요. 센서가 얼마나 예민한데, 너희들 그 뭐 0.1파운드 0. 몇 파운드 차이에서도 호닥호닥 뛰는 사람들인데, 이 당기는 각이 모터가 당기고 센서가 인식하는데 이 각이 이만큼 높이 돌리거나 각도가 달라지면 엄청 차이 나요, 여러분. 1파운드는 우습게 차이 나요.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만 바꿨다고 좋아하는데, 그래, 그거 갖고 나는 내 고객들은 이거 안 바꾸고, 물론 내 고객들 중에서 바꾸는 사람 있어. 그래갖고,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,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또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미안했어. 그래갖고 클리닝 1년에, 첫 번째 1년은 꼭 받으세요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 아예 신경 안 쓰도록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스위치가 이거잖아.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? 이거. 그리퍼 딱 움직이면 스위치 작동되도록. 그렇게 그 정도 만들었어요. 이해되시죠? 그리퍼가 이래 있으면 스위치를 작동해도
있고, 여기 이머전시 버튼도 있어. 이것도 뭐 고장나거나 시원찮고 이러면 버튼으로도 되고, 이거 줄로 누를 수 있도록 또 되고, 그리퍼 살짝 앞으로 전진시키면 탁 움직이도록. 예, 그렇게 했어요. 그거 뭐 그리퍼 업이라 하는 그건 안 했어요.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때 그리퍼 업이란 그 자체가 이 디아블로 자체도 이게 라켓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라켓에서 이 줄이 너무 각도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다 물리니까 감아서 넣는 거거든요. 뭐 이걸 감아야지만 줄에 손상이 없다. 뭐 그 용 틀린 말을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역할이 디아블로의 역할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유럽 아들이나 미국 아들 이런 아들 쓰는 거 보면 나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손재주 없구나 싶어요. 이 걔들이 이거 해석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. 왜냐면 우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 때 요거 라켓이 스치듯이 거의 1cm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줄이 스무스하게 물리도록 해주거든요. 여러분들 제한테서 사신 것들은 다 그리퍼가 각도가 비행기 이륙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줄이 범퍼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로메스에서 내려와갖고 이 그리퍼의 각도랑 줄이 이렇게 물리는 각도랑 평행해요.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디아블로가 필요가 없어요. 나는 디아블로 띄고 더 전진시켜서 바짝 붙여가 당기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퍼 업 장치도 이게 스치듯이 그리퍼가 있으면 굳이 그리퍼 업이 필요 없어요. 그리퍼 업 된다 해가지고 라켓 범퍼만큼 올라오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 라켓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간격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리퍼를 움직이는 건데 괜히 작동하는 이게 제 어떤 항변일 수 있어요. 그래 그건 안 넣었어요. 그냥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 깔끔하게 작동하고 내가 그거를 그 간격을 긴밀하게 맞춰줄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브라켓 다 만드는데 뭐 모신 나갈 때마다 실측해갖고 라켓 진짜 딱 거치해갖고 만들어 드리는데 그런 자신감도 있고 해서 그거까지 만들면 너무 또 거추장스러울 것 같았고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. 이제 보면 그러면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장점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을까요? 여러분들 충분히 좀 매력적일까요?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. 엔진부터도 다르고 차의 CC부터도 다른 거예요. 뭐 차가 안전성 이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하체가 많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도 충분히 잘 썼지만 뭐 이것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더더욱이 충분한 걸 원하죠.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걸. 그래서 이제 축도 2개씩이나 넣고 반대기 자체가 위아래 축으로 걸쳐가지고 강력하게 안 흔들리도록 이렇게 당기도록 해드리고 체인 벨트 형식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퍼에 이제 모션 감지 스위치 기능도 넣었고 이 정도 할게요.